4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다. 하지만 운명이란 놈은 참 잔인해서 내가 가장 평온하다고 느끼는 순간 과거를 들고 나타난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 내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은퇴 후 2년째 박철수는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시간을 때웠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아이 없이 살아온 그에게 황혼은 고요하지만 쓸쓸했다. 은퇴금과 연금으로 먹고 살기엔 충분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고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가끔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일상이 그리워졌다.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걱정하는 목소리,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들. 모든 것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아이고, 이 허리가 또.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서다가 찌릿한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다. 몇 달째 계속되는 허리 통증이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마침내 병원을 찾기로 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병원 나들이는 생각보다 쓸쓸했다. 예전엔 아내가 함께 가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 고향에 새로 지어진 종합병원은 생각보다 번듯했다. 로비에는 최신식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친절한 직원들이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철수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이 많았다.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다. 철수는 차트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간호사들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철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여성이 차트를 들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선명한 옆얼굴, 조금 더 깊어진 미간의 주름과 하얗게 물든 머리카락이지만 틀림없었다. 그 특유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단정한 자세까지도 예전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치 4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정희. 철수는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다. 김정희는 철수 앞을 지나가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스쳐 지나가 버렸다. 아무런 인사도 반가움의 표시도 없었다. 그저 냉정한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철수님,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도 철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희가 사라진 복도 끝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다. 40년 전 그 풋풋했던 모습과 지금의 차가운 표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신을 몰라본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일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단순 근육통이라며 물리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정의 생각뿐이었다. 의사의 설명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40년 전 그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25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서면서도
정희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철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혹시 정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간호사들만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철수는 실망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대했던 것일까? 두려웠던 것일까? 자신도 잘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계속 그 차가운 시선을 생각했다. 정말 자신을 몰라본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일까? 40년 전 이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과거를 잊고 싶은 것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다. 25의 풋풋한 사랑과 피할 수 없었던 이별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철수는 밥맛을 잃었다. 평소 즐겨 먹던 김치찌개도 맛이 없었고 좋아하던 드라마도 집중이 안 됐다. 정희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왜 그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외면했을까? 40년의 세월이 정말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것일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 철수는 거울 속 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젊었을 때의 면형은 간대없고 주름투성이 얼굴에 성긴 머리카락만 남았다. 정희도 이런 자신을 보고 실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밤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40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함께 걸었던 강변 산책로, 손을 잡고 본 영화, 헤어지던 날의 그 아픈 대화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희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던 모습도 기억났다. 그때 그녀가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 이래선 안 되겠어. 철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허리 통증은 거의 나았지만 철수는 일부러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정형외과가 아닌 내과를 선택했다. 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는 핑계로 정희를 다시 볼 기회를 만들어 보려 했다. 집에서 거울을 보며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다.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청년 같은 기분이었다. 다행히 정희는 내과 담당 간호사였다. 철수는 진료를 받고 나서 일부러 간호사실 앞에서 걸음을 늦췄다. 정희는 차트를 정리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성실하고 꼼꼼한 모습이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혹시? 철수가 말을 걸어보려는 순간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다. 정희야, 나 철수야. 기억 안 나? 철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순간 철수는 확신했다.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곧 정희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해졌다. 마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환자분과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희는 등을 돌리고 말았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선을 긋는 걸까? 환자와 직원일 뿐이라.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 흔들리는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겼다. 정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열어봐야 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날도 철수는 집에 돌아와 소주 한 병을 꺼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다. 4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은 너무나 차가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4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이름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니까. 술잔을 기울이며 철수는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희의 마음을 다시 열어보겠다고. 일주일 후 철수는 또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였다. 나이가 들면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정희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다. 그녀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정희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지 내과에서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젊은 간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었다. 실망한 철수는 검진을 마치고 병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혹시 정희가 퇴근할 때 나타날까 하는 희망을 안고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병원 출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오후 시간이라 환자들의 발길이 뜸했다. 가끔 의료진들이 나타났지만 정희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아저씨, 혹시 박철수 아저씨 맞으세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철수가 고개를 돌렸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딘지 낯이 익은 것 같았지만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단정한 옷차림에 친근한 인상이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철수는 당황하며 물었다. 아, 제가 김정희 간호사님 딸이에요. 어머니한테 아저씨 이야기 들었어요. 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딸이라니. 그럼 정희는 결혼을 했구나. 40년 동안 혼자였던 건 자신뿐이었나 보다. 그동안 품고 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다. 아, 그래요? 어머니는 잘 지내시나요? 철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꺼냈다. 실망감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네, 덕분에요. 그런데 젊은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저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와 옛날에 어떤 사이셨어요? 철수는 당황했다. 정희가 자신 이야기를 딸에게 했다는 뜻일까? 그냥 옛 친구였어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요? 그럼 제가 태어나기 전 일이겠네요. 전 39살이거든요. 39살. 철수는 빠르게 계산을 해봤다. 40년 전 자신과 정희가 이별한 후 그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졌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버지는?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제 아빠요?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글쎄요. 어머니가 아직도 말씀 안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는데 항상 때가 되면 말해주겠다고만 하시고.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희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39년 전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길렀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 드려서. 그냥 어머니가 아저씨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이상해지셔서요. 평소에는 과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 중얼거리시고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젊은 여성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참.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김수진. 하지만 철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궁금증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39년 동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온 딸의 아픔이 보였다. 혼자 남은 철수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시기상으로는 맞아떨어졌다. 40년 전 이별한 직후 정희가 임신을 했다면. 아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런 중요한 일을 40년 동안 숨겼을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정말. 그날 저녁 철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39살 딸, 혼자서 키운 아이,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술이 들어가자 상상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40년 동안 정희가 혼자서 그 고생을 했다는 뜻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부터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9년 전 정희와 이별한 직후의 일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봤다. 마지막 만남에서 정희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때 그녀가 하려던 말이 혹시 임신 소식이었을까? 하지만 그랬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반응이 두려웠을까? 아니면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을까? 며칠 후 철수는 오랜 친구 김민수를 만났다. 민수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서 살아온 터라 동네 소식에 밝았다. 특히 오래된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철수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보기로 했다. 민수야, 혹시 김정희 알아? 철수는 되도록 무관심한 척 물었다. 정희? 아, 병원에서 일하는 그 정희 말이야? 물론 알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야. 유명하다고? 철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아, 너 모르는구나. 정희는 결혼 안 했어. 혼자서 딸 하나 키웠지. 그것도 참 기특한 일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철수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다. 딸이 혼자서? 응.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정희가 절대 말 안 하거든. 처음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워낙 성실하게 살아서 이젠 다들 존경해. 정말 대단한 여자야. 민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근데 신기한 게 그 딸이 너랑 되게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모습이. 처음 봤을 때 너 생각이 났을 정도야. 뭐라고? 철수는 민수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냥 하는 소리야. 근데 진짜 닮았어. 언젠가 한번 봐봐. 너도 그렇게 생각할걸? 철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39년 전 정희와의 마지막 만남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정희가 하려던 말이 혹시. 그리고 며칠 전 만난 수진의 얼굴도 다시 생각해봤다. 민수 말대로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철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며칠 전 만났던 수진의 얼굴을 떠올려 봤다. 눈매, 코, 웃을 때의 모습.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웃을 때의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정말 내 딸일까? 다음 날부터 철수는 수진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민수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수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고 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소문이 났다고 했다. 정의를 꼭 닮아서 누가 봐도 모녀지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몰랐다. 수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정의가 40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 철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수진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기상으로도 상황상으로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제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철수는 결심을 굳혔다. 정의를 직접 만나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의심과 추측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이제라도 밝혀야 했다. 자신에게도 정의에게도 그리고 수진에게도 필요한 일이었다. 철수는 정의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저녁 6시 정의가 병원에서 나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철수는 그녀를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용기를 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정의야, 잠깐만. 정의는 돌아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왜 자꾸 이러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남남이라고. 남남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철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40년의 세월이 정말 모든 것을 지웠단 말인가?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40년 전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죠?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 품어온 의욕을 터뜨릴 때가 왔다. 끝났다고? 그럼 내 딸은 뭐야? 정의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제 딸이 왜 나와요? 철수는 술기운의 의지에 모든 것을 털어놨다. 며칠 전부터 마셔온 소주가 용기를 주었다. 내 딸, 내 아이 맞지? 39년 전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태어난 거 맞지? 뭐라고요?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면 왜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 왜 혼자서 키웠어? 39년 동안 왜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 아이는 내 딸이야, 그렇지? 정의는 철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럼 아니라고 대답해봐. 내 딸이 아니라고. 왜 대답 못해? 철수는 더욱 다그쳤다. 하지만 정의는 대답 대신 돌아서 버렸다. 급하게 걸어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철수는 그 모습에서 확신을 얻었다.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정의야. 철수가 뒤쫓으려는 순간 정의가 돌아서며 소리쳤다. 그만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40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그 말과 함께 정의는 택시를 탔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봤다. 그녀의 격한 반응이 오히려 확신을 주는 것 같았다. 만약 정말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동요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날 밤 철수는 소주 2병을 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의의 반응으로 봐서는 자신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3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수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버지라니. 철수는 중얼거렸다. 39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만약 그때 정희가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 결혼했을 것이다. 집안에 반대가 있었더라도 아이 때문에라도 함께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만약 정말 수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39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늦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술에 취한 채로 철수는 다짐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정희의 딸 수지는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부어있는 눈과 시무룩한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39년을 함께 살아온 모녀였기에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정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지는 엄마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39년을 함께 살아온 모녀였으니까. 그리고 며칠 전 박철수를 만난 후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엄마, 혹시 박철수 아저씨 때문이야? 수지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정희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반응만으로도 수지는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전에 만났어. 아저씨가 엄마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그리고 엄마도 그분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해져. 대체 무슨 사이야?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이제 39이야.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 아빠가 누군지 알 권리 있어. 왜 평생 혼자만 그 짐을 짊어졌어? 수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다. 39년 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39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딸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수진아, 사실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이 터졌다. 39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순간에 쏟아졌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임신을 알았을 때의 두려움, 혼자 출산하던 날의 아픔,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온갖 어려움들. 내 아빠는 박철수야. 수지는 말을 잃었다. 며칠 전에 만난 그 따뜻한 아저씨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그때 느꼈던 묘한 친근감이 이해가 됐다. 혈육의 정이었구나. 왜 말하지 않았어?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때 집안 반대가 너무 심했어. 철순의 집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신분이 다르다고, 문벌이 다르다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너를 임신한 걸 나중에 알았지. 정희는 계속 말했다. 철수에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난 후였고 연락도 안 됐어.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 그럼 아빠는 내가 있다는 걸 39년 동안 몰랐단 말이야? 몰라. 39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 어쩌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 알았다면 더 고생했을 테니까.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이라니.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이 딸인지 모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수지는 막막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철수가 어제 찾아와서 따졌어. 내가 자기 딸이냐고. 나는 부인했지만, 부인했다고? 왜?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서웠어. 39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너도 힘들어할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그만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해결할게. 아빠를 만나볼게. 수진아, 39년 동안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했잖아. 이제는 내 차례야. 아빠든 누구든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9년 만에 알게 된 아버지의 존재가 충격적이었다. 동시에 궁금했다. 어떤 사람일까? 자신을 알게 되면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이제 와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모두 함께 만나야 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사람이 모두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기고 피할 일이 아니었다. 수지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받아둔 번호였다. 전화를 걸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라고 부를까? 아저씨라고 할까? 복잡한 심정이었다. 여보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저예요. 김정희 간호사 딸. 수진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철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제가 아저씨와 엄마 그리고 저 셋이 함께 만났으면 해서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철수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이 왔나 보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저녁 7시, 시내 한정식집 고향 아세요? 거기서 만나요. 조용한 방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다. 정희는 처음엔 거부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39년 동안 충분히 숨겼어.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야. 아빠도 알 권리가 있고 나도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어. 결국 정희는 수진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텐데. 정말 자신이 아버지인지 39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이 있는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39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방에 마주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40년의 세월과 숨겨진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진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그 한마디에 철수의 세상이 무너졌다. 39년 동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정말 내가 내 아빠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안해. 39년 동안 숨겨서 미안해. 철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39년 동안 놓쳤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딸의 첫걸음, 첫말, 첫 등교. 모든 것을 놓쳤다. 내가 아빠라고?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수진도 울고 있었다. 39년 동안 아빠가 누군지 몰랐어요. 궁금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저만.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만난 분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철수는 정희를 바라봤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그 고생을? 당신도 힘들었을 걸 알았어. 그리고 집안 반대도 심했고 정희도 울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울었다. 39년의 세월과 숨겨진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후회가 더 컸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 마침내 철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딸, 내 딸. 그 순간 39년 만에 진짜 가족이 만났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빠. 수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철수는 더욱 울었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그 호칭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 정희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울었다. 39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았다.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39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가 겪었던 일들, 그리워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철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39년 만에 알게 된 딸 수지는 이미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철수는 졸지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 사위 민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철수를 아버지처럼 받아들였다. 워낙 좋은 사람이었고 수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5살 손자 준호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불러주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준호가 철수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철수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눈물이 났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따스함이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었다. 처음 보는 손자인데도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나? 정희와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40년의 세월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했다. 오히려 세월이 흘러 더욱 깊어진 것 같았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가 중얼거렸다.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서울 가기 전에 더 확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철수도 후회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풀어나갔다. 그리고 현재의 행복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 어느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철수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 몰랐다. 아빠, 내일 준호 운동회인데 같이 갈래요? 수진이 물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가야지. 철수는 활짝 웃었다. 운동회 날 철수는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손자를 응원했다. 준호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하자 누구보다 크게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준호가 달려와서 메달을 보여줬다. 우리 준호 정말 잘했다. 철수는 손자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 모습을 보던 수진이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39년 동안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보고 싶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희도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철수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은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4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수지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 말했다. 아빠, 앞으로 우리 많은 추억 만들어요. 그럼 39년 못 만든 추억들을 다 만들어야지. 정희도 웃으며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철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지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사랑도, 가족도, 그리고 운명도. 이제서야 알았다.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몇 달 후, 철수는 정희와 재혼을 결심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이 흘러 더욱 깊어졌다. 수진도 적극 찬성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수진은 행복해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이뤄진 결합이었으니까. 준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꽃을 전해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축하해요. 철수와 정희는 손자를 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별빛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40년 만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다. 40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철수는 정희의 손을 잡고 별빛 아래를 걸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순간이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철수의 하루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